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 배경 살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이 지난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후에 관련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하러 오지 않았다.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 전 원장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 정치 구단 아주 노예한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위기 또 위협 이런 것들 돌파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예봉을 피하는 방법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주 노예한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 노련함을 보여주는 것이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소개한 그런 말들 자신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죠. 결국 뭐냐면은 자신은 국정원을 그 국내 정치와 멀리 떨어지도록 개혁해 놓고 바꿔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노력들이 도루아미타불이 돼버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피해자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 따른 고발에 의한 겁니다. 고발이 국정원이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면서 고발을 했고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정원이 그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걸 토대로 검찰이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국정원의 자체 조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거기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박지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첩보 보고서 등 자료 삭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제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전 원장은 무엇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국정원 자체 조사 그리고 감사원 보도 조사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은 박지원 전 원장은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살됐다는 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을 정보기관장이 당시 청와대의 뜻에 맞춰서 은폐하고 자료 삭제하고 이건 개혁된 국정원의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결국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인 거는 박지원 전 원장이죠. 만약에 네. 그렇다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진실 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지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 정권 인사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로 향할까요? 통상 이런 사건 검찰 사건 수사는
참 그 진행 속도를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전원이라든가 언론 보도 아니면 카더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뭐 추측성 또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나오고 있는 단편적인 조각들을 맞춰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조사로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는 네.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때 그 서훈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은폐 삭제 지시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라고 그 언급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공범으로 적시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당일 이렇게 청와대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그 서면 조사 받은 거, 서면 보고 받은 거 말고는 23일 아침 8시 30분에 서훈 전 실장 그리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지시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해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문제 삼기가 지시에 문제 삼기가 있다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뒤인 9월 27일 대통령 참석한 관계자인간에 의해서 이제 국방부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은 네. 나름대로 좀 문제 삼을 부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결국 그 이후로 국방부가 재분석을 해서 시신 소각이 아니다. 부유물 소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건 초기인 9월 22일이나 23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뭐 했다라고 하는 증거, 정황 증거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심히 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라고 공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서해 사건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그리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판단을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승인했다, 수용했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한정시켜놨습니다. 뭐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자신은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것은 나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행간에서는 약간 행간에서 수동적인 그렇습니다. 수동 느낌이- 적극성은 띄지 않았다는 네. 의미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이 최종 승인했다 또는 수용했다라는 말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박 전 원장 오늘 이제 검찰 출석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차라리 나를 소환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 법이라도 만들어서 정치적 책임은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지고 정치 보복은 정치인에게 하기로 못 박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검찰 수사가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현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임종석 실장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 소환 대상자가 아닌데 검찰이 소환할 리가 없겠죠. 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또 구 여권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여튼 이번 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새겨들 것이 오늘 이제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참 피눈물 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유가족 월북딱지를 안고 2년 동안 참 힘들게 버틴 사람들한테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국가 권력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잡히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맞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
측 인사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상대방의 입장도 좀 헤아렸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유가족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통상 검찰 소환조사가 참고인을 먼저 부르고 마지막에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게 순서인데 이번엔 완전 거꾸로라는 겁니다. 검찰 스스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밝혀놓고선 갑자기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박 전 원장까지 불러들인 목적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망신 주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계속 끌고 갈 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진상조사보다는 망신 주기 위함이다 이런 건데 윤건영 의원의 발언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검찰 수사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코멘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게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그 첩보 삭제 지시한 혐의는 빼버렸습니다.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첩보 삭제를 최종 그 지시한 최종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같이 대면 보고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아마 그 첩보 삭제 지시 혐의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 공범관계 형성이 된다면은 박지원, 노영민 두 사람에 대해서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뭐 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의 이런 지적은 망신주기라기보다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 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서해 피격 유족들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월북몰이 개입 여부 확인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국회 논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일 처리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예산안 협상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일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 이 정부의 원안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민주당이 아직 그 수정된 예산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정부 예산안이 지금 679조 원 규모 아닙니까? 네. 당초 민주당이 여기서 7조 7천억 원을 감액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5조로 줄어들었다가 지난 월요일에는 대략 2조 규모다. 감액 규모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표현을 들어보면은 679조 원의 0.7%도 안 되는 규모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대략 한 4조 4천억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 뭐 5조 감액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말로는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다. 불효불급한 대통령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유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674조 원에서 675조 사이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며칠 사이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최종 정리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 최악의 상황이다라면서 민주당의 갑질이자 힘자랑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안으로 협상 가능할까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그는 이제 이게 최종안이니까 국민의힘 최종 협상안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 우린 양보할 것 없다. 우린 민주당이 오히려 또 최종 협상안 내놔라 이렇게 서로 핑퐁하는 것이 지금 단계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의 그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면은 관건은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열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그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지 표결에 붙일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뭐 아시다시피 그 법정 시한 12월 2일 한 차례 어겼죠.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 하겠다고 어겼고 또다시 12월 15일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지금은 세 번째인데 그렇다고 여야 간의 협상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김진표 시한을 또 연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속을 안 들어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장이 공언한 대로 내일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처리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예산안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 원안은 이미 국회에 부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2일 이후로 자동적으로 부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은 민주당 수정안이 하나 올라오겠죠.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면은 어떤 걸 먼저 하냐면은 수정안을 놓고 먼저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안을 먼저 표결을 하는데 민주당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부안은 폐기가 됩니다. 네. 그럼 민주당안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산 그 관련 부수 법안들 이것들도 지금 이제 25개 법안에 대한 정부 원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민주당이나 여야 그러니까 합의한 안들이 다 올라갔을 때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지겠죠. 그러면 법인세안 같은 경우도 민주당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지고 그러면 통과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수 법안 가운데 이제 법인세 인하 부분 이게 이제 최대 쟁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자는 방침이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자 인하폭을 1에서 2%포인트 정도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하기도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인세를 22%로 낮추되 2년 유예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 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여야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훨씬 적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100여 개 남짓한 초대기업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법인세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당정의 대립이 첨예한데요. 뉴스인 해주세요. 이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각 두 정당의 그 상징, 이념 이런 것들이 지금 맞부딪히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 또 국민의힘은 입장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법인세율을 좀 22%로 낮춰자 그래야지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제가 활력을 찾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법인세가 25%가 된 것이 문재인 정부 첫 해 2017년에 이렇게 25%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다시 원위치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법인세
감면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부분들을 지킨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 몇몇 대기업한테 특혜가 돌아갈 것을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낙수 효과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17년 대선 때는 법인세 30%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치열하게 이게 논쟁을 벌인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그 국민의힘 정부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쉽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율 낮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그때는 또 그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법인세를 조금씩 낮춘 것도 있었고 또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때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예산안이라든가 그 예산 부수 법안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예산안 경우에야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도리는 없지만은 뭐 법인세 법에 대해서 만약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여야가 대화 타협 이것 없이 이렇게 자기 주장만 일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대화 타협의 실종이 온다라면은 참 그 오히려 우리 정치의 그 척박함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어떤 식이든지 타협점을 찾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김진표 의장 15일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하겠다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만은 자,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야가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자,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절충점이 찾아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